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32회째 변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덕수를 흘끗 보며 이불을 벗어던졌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혼잣말이 허공에 스며들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니 어느새 62살이 된 자신의 얼굴이 있었어요.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칼은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분식집까지는 걸어서 3분 거리였습니다. 순자는 낡은 가방에 앞치마를 넣고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순자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세어보았습니다. 한 층에 18개, 4층이니까 72개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것까지 세고 다녔을까요? 분식집 문을 열자 어제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기름 냄새와 양념 냄새가 섞인 익숙한 향이었어요. 순자는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동작들이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두르는 동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혼자서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처럼요. 첫 손님이 들어온 건 6시였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40대 남자였어요. 아줌마 김치찌개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능숙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손놀림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32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오전 내내 손님들이 드문드문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단골들이었어요. 인사도 간단했고 주문도 뻔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라면 곱빼기. 떡볶이 보통. 순자는 묻지도 않고 알아서 준비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인지 손님들과 나누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이제는 주문과 계산이 전부였어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빈 가게에 순자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분식집을 열고 손님들을 받고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후 3시에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덕수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은퇴한 지 3년째였지만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부부의 대화도 그게 전부였어요. 덕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똑같은 메뉴를 돌려가며 만들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둘은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에 울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할 말이 떨어졌어요. 아니, 할 말을 잃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덕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옆집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집엔 은퇴한 소방관 철수와 그의 아내 영희가 살았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철수는 항상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는군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였지만 순자의 마음엔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정겨롭게 불러준 기억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여보라고만 했고
손님들은 아줌마라고 했으니까요. 밤 10시. 순자는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덕수가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듣는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날 거예요. 분식집에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고요. 저녁엔 덕수와 말없는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침대에 다시 누울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어둠 속에서 순자의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영희야, 조심해서 들어가요.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이었어요. 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울림을 남겼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철수와 마주칠까요? 그가 다시 환한 미소로 인사할까요? 순자는 그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아침이 조금 기대되었어요. 순자는 며칠째 새벽마다 복도에서 철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항상 먼저 인사했어요. 순자 씨,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순자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분식집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그의 인사가 생각났습니다. 정겨운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가 마음 한구석을 간지렸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영희가 서 있었어요. 철수의 아내였습니다. 61세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씨. 아, 안녕하세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영희와는 복도에서 가벼운 인사만 나눴을 뿐이었거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어떠세요? 남편들끼리도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요? 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제대로 인사 못 나눈 게 아쉬웠거든요. 내일 금요일 저녁 7시쯤 어떠세요? 순자는 머뭇거렸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웃과 함께 저녁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덕수도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고요. 남편이 조용한 성격이라서요. 괜찮아요. 우리 남편도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되세요. 영희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감사히 가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덕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내일 저녁에 옆집에서 식사 초대받았어요. 옆집 402호요. 철수 씨 부부가요. 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의외로 쉽게 동의했어요. 순자는 조금 놀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순자는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용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덕수가 말했어요.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입은 것뿐이에요. 철수 집은 그들 집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거실에는 책들이 많았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덕수 씨도 처음 뵙겠네요. 철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덕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영희가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영희는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순자가 도우려고 하자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었어요.
평범한 한식이었지만 정갈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순자가 감탄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먹던 것들이에요.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덕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순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철수가 먼저 분위기를 풀었어요. 덕수 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건설 회사에 다녔습니다. 은퇴한 지 3년 됐고요. 아, 그러시군요. 은퇴 후 생활은 어떠세요? 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할 일이 없어서 좀 그렇네요. 저도 그래요. 소방관 일할 때는 바빠서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공감대가 형성되자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영희도 거들었어요. 남편들은 은퇴하면 집에만 있잖아요. 저도 답답해요. 맞아요. 우리 남편도 TV만 봐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수는 약간 민망해했어요. 그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평소 과묵했던 덕수도 조금씩 말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부지런해요. 새벽마다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라서요. 30년 넘게 했으니까 몸에 배었어요. 쉽지 않을 텐데요. 존경합니다. 순자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자 네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어요. 사실 결혼 생활이 좀 지루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씀을요? 아니, 그냥 매일 똑같잖아요. 대화도 별로 없고.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재미없는 남편인가 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순자는 영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랑 할 말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덕수가 의외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전엔 그래도 애들 얘기라도 있었는데. 네 사람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각자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정전된 모양이었어요. 어머, 정전이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양초 가져올게요. 철수가 일어서려는 순간 순자도 함께 일어섰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우연히 닿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손을 바로 뗄 수 없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양초를 켜자 식탁은 더욱 은밀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촛불이 네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오랜만이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순자도 동의했어요. 언제부터인지 낭만이라는 게 삶에서 사라졌었거든요.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손짓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철수의 시선을 의식했고 영희는 덕수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금기의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했지만 촛불 아래서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감출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덕수도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재밌었네. 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순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복잡했습니다. 오늘 밤이 뭔가 특별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위험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저녁 식사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식집을 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철수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예전과 같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서로의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고 목소리도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분식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순자는 계속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촛불 아래서 느꼈던 그 낯선 감정을요. 30년 넘게 잊고 살았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하나요. 손님의 목소리에 순자는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덕수가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덕수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오늘 어땠어? 덕수가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질문이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당신은요? 나도 그냥. 대화는 여전히 짧았지만 뭔가 다른 기류가 흘렀어요. 둘 다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영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순자 씨, 시간 있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영희는 평소보다 어둡고 침울해 보였어요. 거실에 앉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래요.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잘못된 건가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감했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랑은 어떠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아요. 아니, 더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저도요. 철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두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덕수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식사는 끝났지만 둘 다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날 밤 어땠어? 순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땠다는 게? 영희 씨랑 이야기할 때 덕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이야기한 것 같았거든. 저도 그랬어요. 순자는 철수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야. 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우리보다 이웃이 더 편해. 덕수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말이 현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네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철수가 먼저 제안했어요. 날씨도 좋은데 같이 산책 어떠세요? 동네 뒷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자는 영희와 함께 걸었고 덕수는 철수와 나란히 걸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철수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매일 똑같이 살고 있어요. 전 요즘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무슨 생각이요?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뒤에서 걷던 덕수와 영희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희 씨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세요? 덕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익숙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랑인지 습관인지 구분이 안 가요. 산꼭대기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끔 다른 삶을 상상해봐요.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삶이요? 철수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과는 다른.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덕수가 코를 골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혹시 그도 잠이 오지 않는 걸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순자가 분식집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덕수, 철수, 영희였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앉아봐. 덕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어. 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 모두 지금 상황이 힘들다는 거야. 영희가 덧붙였어요. 각자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서로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모든 게 드러난 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있어. 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한 달만. 철수가 말했어요. 한 달만 바꿔서 살아보는 거야.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꿔서 살아본다는 게. 순자 씨는 저와 덕수 씨는 영희와 함께. 철수의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부부처럼 살아보자는 거야. 영희가 설명했습니다. 한 달 동안만 서로 어떤 기분인지 알아보고. 그게 말이 돼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줄 알아. 덕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도 말이 안 되잖아.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같이 사는 것도.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한 달 후에 다시 결정하자.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순자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시간을 줘. 순자가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고민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 그날 밤 순자는 덕수와 마주 앉았어요. 정말 그럴 생각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보다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이상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긴 해.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덕수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 글쎄, 해봐야 알겠지.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도 후회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고민했어요. 분식집에서, 집에서, 잠자리에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네 사람이 다시 만났어요. 결정하셨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해보겠어요. 정말이에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한 달만. 그 후엔 다시 생각해보고요. 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동의해.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금기를 넘어서는 순간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연애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교환 동거가 시작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철수의 집에서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잤어요.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은 뭘 드실래요? 간단하게 드세요. 제가 할게요. 순자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거든요. 철수는 순자가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능숙한 손놀림과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철수가 말했어요. 뭐가요?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셔서.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한 감사의 말이었어요. 같은 시간 덕수는 영희의 집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하시죠? 영희가 미안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그래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희는 덕수를 위해 차를 우렸습니다. 은은한 향이 퍼졌어요. 좋은 차네요. 예전에 다도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요? 몰랐네요. 덕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신기했어요.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나눠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순자와 철수는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새벽에 함께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참 좋네요. 순자가 말했어요. 오랜만에 여유 있는 새벽이었습니다. 매일 나오세요? 요즘에 시작했어요. 순자 씨 덕분에. 제가 뭘 했다고요? 새로운 하루가 기대된다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한편 덕수와 영희도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영희 씨는 어떤 걸 좋아하세요? 덕수가 물었습니다.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요즘엔 피아노도 배우고 있고요. 피아노요? 멋지네요.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어설프지만요. 영희는 실제로 피아노를 연주해 주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좋네요. 마음이 편해져요. 덕수의 진심 어린 말에 영희는 뿌듯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네 사람 모두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철수와 함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수가 파스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방관 시절 동료들을 위해 자주 요리했다고 했어요. 신기해요. 남자분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다니. 나이 들면서 배운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순자는 철수의 세심함에 감동했어요. 30년 넘게 분식집만 해온 자신과는 다른 요리의 세계였습니다. 덕수도 변하고 있었어요. 영희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책 읽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덕수가 말했어요. 어떤 책이 좋으세요? 역사책이 흥미로워요.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영희는 덕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맞아. 뭔가 달라졌어.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네 사람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느 날 순자의 큰딸 미영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뭐니?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이웃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아빠는 어디 계시고 엄마는 왜 옆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습니다. 미영아, 설명해 줄게. 설명이 필요한 일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짓을 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같은 시간 영희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아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호야.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여기는 누구예요? 덕수는 어색하게 일어섰어요. 저는 덕수라고 합니다. 아저씨가 누군지는 묻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영희는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네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어요. 힘드네요. 순자가 먼저 말했어요.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철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만둘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2주밖에 안 됐는데? 덕수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네 사람은 침묵에 빠졌어요.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철수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후회하세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순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2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철수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버텨봐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인정해 줄 거예요. 다음 날 순자는 미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미영아, 엄마 말 좀 들어볼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미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30년 넘게 아빠와 살면서 정말 행복했는지 생각해 봤니?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엄마는 지금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순자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시간을 줘. 조금만. 며칠 더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영이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왔구나.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순자는 놀랐어요. 엄마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진짜 미소예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들 말이 많으니까. 알고 있어. 그리고 아빠랑도 잘 이야기해 보세요. 미영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시간 영희와 진호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그래.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기분이야.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하지. 하지만 아버지도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 진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엄마가 행복하시면 된 거죠. 영희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한 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이 한 달이. 철수가 말했어요. 저도요. 많은 걸 배웠어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계속할까요? 덕수가 물었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사람은 약속된 시간을 지켜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동네 뒷산 정자에서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철수가 먼저 물었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순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군요. 영희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덕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한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들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다시 알게 됐어요. 어떤 게요? 철수가 물었어요.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순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영희가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덕수도 말을 보탰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걸 배우게 될 줄 몰랐네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답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지만 말로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순자가 먼저 말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거예요. 어떻게요? 이제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남편을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요.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랐네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와 덕수는 오랜만에 자신들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색하네. 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순자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웃음이었어요. 고마웠어. 덕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거든.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덕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나도 그래. 너도 행복해야 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분식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아줌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뭔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순자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도 알아봐 주다니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 철수가 분식집에 들어왔어요. 한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 하나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둘 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순자가 김치찌개를 내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철수가 음식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 네?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의 막내딸 지영이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영아.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지영은 엄마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더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뭔가 자신 있어 보이고. 순자는 기뻤어요. 가족도 자신의 변화를 알아봐 주다니요. 언니한테 들었어요. 지난달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지영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막내딸이 자신을 이해해 주다니요. 고마워, 지영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그날 밤 순자는 덕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순자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예전보다는 좋을 것 같아. 왜요? 이제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잖아. 덕수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진짜로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철수 씨나 영희 씨랑 만나도 될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좋은 사람들이잖아. 덕수는 의외로 쉽게 대답했어요. 질투하지 않아요? 질투보다는 고마워. 덕분에 너를 다시 보게 됐거든. 한 달 후 네 사람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영희의 집에서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철수가 물었어요.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저희도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더 세심해지고 대화도 많이 해요. 저희도 그래요. 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상한 일이야.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서로를 보는 눈이 바뀐 것 같아. 네 사람은 모두 공감했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도 친구로 지내요. 영희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순자가 동의했습니다. 가끔 같이 산책하고 식사도 하고. 하지만 이번처럼은 안 돼요.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그건 한 번으로 충분해요. 모두가 웃었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분식집을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이 즐거웠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새로운 메뉴를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덕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읽기 시작했어요.
가끔 순자에게 읽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어. 어떤 거예요?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사랑에 대한 소설이야. 순자는 웃었어요. 우리 이야기 같네요. 비슷해. 하지만 우리가 더 현실적이야. 주말이면 네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산책을 하거나 함께 요리를 해 먹거나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네 사람은 단풍 구경을 갔어요. 아름답네요. 순자가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영희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가을 같아요. 철수가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인생의 가을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닐까 해서요.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젊을 때는 몰랐던 걸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 뭘요? 진짜 사랑이 뭔지.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늦게나마 깨달은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네요. 영희가 말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인생의 가을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생각했어요. 62살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었고 행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